자, 오늘은 볼보 XC60 리차지 PHEV 모델입니다. 이전이랑 바뀐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점이 생각보다 좀 커요. 이 차에 어떤 점이 기존과 바뀌었는지, 또 가격이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오른 만큼 이 차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는지, 주행 질감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변화점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외관의 디자인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T8 모델과 비교했을 때 엠블럼이 좀 바뀐 거나 이 정도의 차이고, 실내 공간과 트렁크 공간에서의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디자인적인 변화는 없다. 부분 변경이나 풀체인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연식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없다. 그러면 어떤 게 차이가 나냐? 그거를 이제 딱 찝어서 말씀드리면, 엔진 쪽에 변화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모터 변화가 꽤 크게 있습니다. 그 다음 배터리,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성능이나 연비, 전비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전기 모터가 87마력이었는데 그게 143마력으로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하는 느낌이 확연히 달라요. 지금 제가 퓨어 모드라고 해서 전기차처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43마력 전기 모터만 가지고 구동을 하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차가 2.2톤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거구의 차거든요. 크기는 4.7m대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고속으로도 주행을 해보고 추월 가속 같은 것도 해보고 했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그 최고 속도도 이전보다는 좀 올랐어요. 이전에가 120km대 정도였다면 지금은 140km까지. 일상생활에선 나쁘지 않다. 근데 조금 과격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8, 90, 100km 정도 선에서 추월할 때는 조금 더딜 수가 있습니다. 1회 충전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57km예요. 기존의 33km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조금 아까 전에 30km 넘는 거리를 전기로만 주행을 해봤습니다. 근데도 남아있는 주행 거리가 30km가 넘었고, 합치니까 한 65km에 가까운 1회 충전 전기 주행 거리를 확보를 했더라고요. 제가 아까 주행했던 환경이 한 50% 정도는 좀 막히는 도로, 한 50% 정도는 뿅 뚫린 도로, 요런 이제 구성이었는데, 그 환경에서 65km 정도 되는 기대치를 보였으니까 조금 더 도심 주행에 가까운 분들이라면 정말 70km까지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저도 출퇴근 거리가 왕복으로 딱 40k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거리는 충전을 안 해도 집에서 완속 충전기만 물릴 수 있다면 전기차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비가 많이 떨어지죠. 전기차에 비해서는. 중형 SUV 전기차들이 한 5kW대, 6kW대 정도 나와요. 킬로와트당. 근데 이 차는 3.3kW니까 그보다 좀 낮긴 합니다. 하지만 이 차는 언제든지 엔진을 깨울 수 있고, 언제든지 초장거리를 다녀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마음의 부담감이 덜해요. 지금 같은 과도기 시기에 주택에 사신다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들이 PHEV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이나 회사에 충전기를 물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그것도 배터리 용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충전 시간 변화가 좀 있어요. 기존에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면 완충되던 게 5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배터리 용량은 늘어났는데 정해진 킬로와트 수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PHEV 활용성은 이전에 비해서는 정말 대폭 향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진은 기존과 동일한 2리터 엔진이긴 해요. 근데 전에는 가솔린 터보 슈퍼차저였어요. 그러니까 둘 다 사용하는 거죠. 슈퍼차저랑 터보를. 이제는 슈퍼차저를 빼버리고 터보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318마력이었는데 그게 소폭 낮아졌어요. 312마력 정도로 소폭 내려왔고, 그럼에도 전기 모터가 워낙 강력해졌기 때문에 기존의 405마력의 합산 출력은 455마력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파워 모드로 변경을 하면 엔진이 항상 깨어 있으면서 최고 출력을 계속해서 발산을 하거든요. 흔히 제로백이라고 말하는 가속 성능도 4.8초이기 때문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높은 모델입니다. 이 차급에서 이런 차가 없어요. BMW는 X3고요. 메르세데스는 GLC입니다. 근데 그 모델들도 PHEV가 있는데 얘만큼 배터리 용량이 크고 전기로 멀리 갈 수 있고, 그러면서 퍼포먼스가 450마력대를 나오는 이런 차들은 없어요. GLC 302나 X3 302 같은 모델이랑 비교하면 독보적인 위치에 있긴 합니다. 고급감이나 최첨단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럼에도 실내가 질리지 않고 디자인이, 그러면서 또 편의 장비들 다 있고, 당연히 통풍 시트부터 열선 등등. 이 차에서 옵션이 부족해라고 하는 건 글쎄요, 뒷좌석에 수동식 선쉐이드가 없다?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용 차로 충분한 그 편의 장비를 보여줍니다. 물론 5인 탑승하기는 좀 힘들어요. 센터 터널의 높이가 조금 더 높아졌고, 동시에 이 앞쪽 센터 콘솔 박스가 뒤쪽으로 더 늘어났어요. 그 자리에까지 배터리를 채웠습니다. 이전의 배터리보다 밀도를 좀 높였어요. 기존에는 이제 LG 거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발맷이랑 협업을 해서 용량은 훨씬 커졌지만 부피는 조금만 늘어나게끔 이렇게 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조금 늘어났지만 이게 이제 거주성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신 한 가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건 가운데 앉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5인 승차에서 이 차는 좀 추천을 하지 않고요. 4인 승차 환경에서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 쪽도 이제 B 모델, B6, B5랑 비교를 해보면 살짝 높아요. 계단식으로 된 건 아니고 끝에 쪽이 살짝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형태인데, 폴딩을 하고 뒤에 누웠을 때 머리를 트렁크 해치 쪽으로 눕는다라고 하면 이쪽이 약간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 평상시에 짐을 싣거나 할 때는 사실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풀플랫하게 100%, 180도 되는 걸 원하는 분이면 좀 신경이 쓰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면 사실 뭐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큐어 모드에서만 뒷바퀴 굴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모드에서는 네 바퀴 굴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뒤 차축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토요타의 E4, 그 E4 시스템 같은 경우는 뒷바퀴의 마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네 바퀴 굴림 시스템 역할을 거의 못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뒷바퀴에만 140마력이 넘는 그 강력한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바퀴 굴림스러운 느낌을 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TA 모델이랑 비교해서 무게가 조금 줄었어요. 오히려 배터리가 훨씬 커졌는데 무게가 줄었다. 휠도 이전엔 19인치였는데 20인치로 하나 늘어났거든요. 근데 왜 줄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엔진의 슈퍼차저를 빼면서 무게가 감량이 됐고, 배터리 팩도 커지는 거를 최대한 막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다 보니까 무게는 오히려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그 덕분에 엔진도 기존에 10km 정도 됐던 연비가 11km대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행거리, 전기 주행거리가 늘어난 거니까 여러모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XC60이라는 차가 좀 익숙하고 처음 나왔을 때랑 비교했을 때 뭐 차이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조금씩 격하게 움직여 보면 롤이나 어떤 서스펜션의 바운싱 느낌이 좀 부드럽게 세팅이 돼 있어요. X3 같은 모델이랑 비교를 하면 X3는 엠팩은 물론이고 X라인조차도 좀 탄탄해요. 이 모델보다 더 탄탄해요. 조금 더 편안한 마일드한 승차감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XC60 PHEV 모델을 구입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휠 타이어가 20인치이기 때문에 또 기존보다 1인치가 올라갔고, 20인치면 사실 뭐 이 정도 차급에서는 최대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탄탄함이 남아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나름의 부드러움을 추구했지만 바퀴 쪽에서 오는 탄탄함이 있기 때문에 아주 물렁거리는 승차감은 아니고 좀 탄탄하지만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감각도 무난합니다. 이 차가 아주 날카로운 핸들링을 요구하는 차도 아니고요. 그런 성향도 원래 아닙니다, 볼보가. 그래서 이 차의 스티어링 감각은 그냥 무난한 편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특징, 스티어링의 감도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이제 설정에 들어가면 스티어링 감도를 좀 무겁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가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딱 맞습니다. 손가락만으로도 휙휙 돌아가는 시스템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저처럼 조금 더 묵직한, 그리고 좀 더 안정감, 고속에서도 좀 안정감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은 요 정도면은 딱 적당한, 제 기준에서는 적당한 스티어링 감도가 됩니다.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빙이 추가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페달 드라이빙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제 맘대로 세밀하게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도심에서도 발을 그냥 조금씩만 움직이면서도 운전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원페달 드라이빙은 잘 들어간 것 같다, 편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평을 몇 가지 해보자면, 우선 엔진음은 여전히 조금 걸걸해요. 디젤처럼 조금은 걸걸하고 우락부락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좋게 말하면 스포티한데 나쁘게 말하면 좀 시끄러웠어요. 엔진 질감도 안 좋고. 근데 그게 전보다는 소폭 나아진 느낌은 드는데 아직도 조금 걸걸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아우디 같은 그 차들이랑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시끄럽고 엔진 질감이 안 좋다라는 점은 단점이 될 것 같고요. 무선 충전 패드에 위치를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충전 됐다 안 됐다 거리는데, 요거는 이 차만의 문제일지 아니면 다른 차도 이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무선 충전이 잘 안 된다,
이런 점도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PHEV이기 때문에 저공해 2종을 획득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남산터널을 통과했을 때 통행료 낼 필요 없고요. 공영주차장 할인 등등등의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부가 혜택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꽤나 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차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 혹은 저울질하고 있는 분들한테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이 차는 8천만 원이 넘는 8,570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XC90의 가장 아래 트림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경쟁 모델들 뭐 X3나 GLC 같은 경우도 가격이 낮은 모델들이 있고, 이 차도 가장 낮은 모델은 이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8천만 원 중반대를 갖고 XC60 정도의 중형급 SUV를 산다라고 하면 좀 비싸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퍼포먼스가 좋고 또 PHEV의 이런 여러가지 정숙성 면에서도 훌륭하고요. 옵션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구매할 만한 그런 차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좀 더 같은 가격이면 큰 차, 비슷한 구성이면 좀 더 저렴한 차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XC60의 좀 아래 트림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이 차를 추천할 만한 분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주변에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큰 차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운전 감각이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차가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또 너무 작은 차는 여러 가지로 조금 걱정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누굴 태웠을 때 너무 좁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적당한 차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요 XC60 PHEV 모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7m 정도의 길이, 그리고 실내 4명이 타기에는 정말 괜찮은 공간이고, 트렁크 공간도 꽤 넓고, 충전 환경만 된다면 60km는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전기 배터리와 강력한 모터, 이런 것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충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면 정말 극추천. 충전을 못하는 환경이다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충전을 못하면 PHEV의 장점이 많이 희석되거든요. XC60의 엔트리급을 보시던 분들 말고 XC90의 엔트리를 보시거나 이 XC60의 좀 높은 트림, 다른 X3나 다른 모델들도 좀 위의 트림을 보셨던 분들한테는 이 차가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XC60의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판매 데이터를 보면 PHEV 모델이 차지하는 비율이 17%입니다. 그러니까 6대 중에 한 대는 PHEV 모델을 구매했다는 거예요. 꽤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PHEV의 인기, 특히 이제 수입차에서의 PHEV 강세가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고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프라만 잘 갖춰준다면 정말 매력적인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동급 최고의 퍼포먼스 그리고 긴 주행 거리를 확보한 XC60 리차지 PHEV 모델을 만나봤고요. 저희가 또 조만간 XC90 PHEV도 만날 예정이에요. X5 452 그리고 GLE 4502 이런 모델들이랑 또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시승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차의 시승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